삼성전자는 월봉을 가지고 판단하는 종목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월봉을 한번 보세요. 월봉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아직도 고난의 기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이 기업이? 앞으로도 벌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번엔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지금 또 그 뭐죠? 그 상속세 내는 것 때문에 뭐 그 또 상당한 물량을 또 처분해야 된다 이런 공시가 뜨면서 또 삼성전자가 3%대 급락하는 계기가 됐었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 계열사들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7만 원도 깼는데 지금 정말 저점 아닌가요? 이게 좀 이제 저점이냐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뭐 10만 전자 간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뭐 10만에 육박하는 9만 원 넘어서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상실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가격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기간 안에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아시지만 그 삼성전자만큼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주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건 왜 그렇게 됐냐면 작년에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갑자기 이제 벼락 부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간증처럼 얘기를 하신 게 나는 십몇 년 동안 삼성전자를 사서 모아서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그거는 십몇 년 전의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를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10만 전자 간다고 그러면서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런 말은 꼭 하세요. 삼성전자가 망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식시장은 망하지 않는 회사를 사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망해서 있으면 뭐하냐 얘기했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이런 거는 뭐 결국은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에 불균형이 일어났는데 그럼 수급 불균형이 왜 일어났느냐의 문제인데,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1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제가 뽑아봤어요. 코스피에 29조 9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20조 3천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삼성전자를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생 상품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파생의 말하자면 도구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삼성전자 재평가를 못 받는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어느 틈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한국 시장에서 그런 파생의 방향타 역할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홍라이 여사 매도, 물론 이제 상속세 여러 가지 있고, 그 볼륨이 예를 들면 다른 거 파는 거에 비해서 엄청난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주주가 매도하면서 올라간 주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의미인데, 이 얘기가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2월 달까지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2월까지는 삼성전자가 세게 돌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나는 삼성전자 12월에 사요, 난 1월에 사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아마 8.15 처음 나온 날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어떤 종목은 일봉을 보고 어떤 종목은 주봉을 보고 어떤 종목은 월봉을 가지고 판단해야 그렇죠. 되는데, 삼성전자는 월봉을 가지고 판단하는 종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바로 삼성전자 월봉을 한번 보세요. 월봉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아직도 고난의 기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돌려서 이렇게 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우선
어렵다. 그럼 외국인들도 그걸 다 아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또 문제가 또 뭐냐면 이제 D램 가격을 가지고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아무튼 뭐 D램의 겨울이 예? 오고 있다. 그렇죠. 어. Winter is coming. 예, 그거 이미 뭐 메럴린치인가 어디서 얘기를 해버렸고 또 상황이 슬슬 그 말대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시장에서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그 미국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꾸 영업 상황을 내라 영업 비밀을.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미국은 비밀이 아니다. 상무국에서는 일반적인 거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이거는 우리 완전히 삼성전자 영업 상황을 빨가벗기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자국 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때리면서도 그런 걸 사실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약간 그 시장 안에 조금 뭐 실적하고는 좀 다른 바깥에 실적이야 삼성전자 뭐 좋죠. 근데 바깥의 얘기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 이후에 그냥 선언적인 것만 있고 실제로 후속적으로 하는 게 지금 모두 늦어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냥 선언. 삼성이 되게 그 철저하잖아요. 네. 꼼꼼한 걸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꼼꼼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TSMC나 뭐 이런 이제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갔을 때 뭐 어느 정도 스피드도 좀 내야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그게 너무 느리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반적인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이 깨져서 6만 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자 뭐 이러면서 사기엔 조금 문제가 있다. 싸다고 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이 하나씩 어떻게 해결되는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확인하고 하셔도 충분히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심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개인 투자자들의 대다수의 심리는 떨어졌다 반등한 거는 괜히 비싸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자꾸 최저점에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기다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먹힐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뭐 싸게 사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이 기업이 앞으로도 벌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앞으로도 벌 수 있냐는 앞으로도 적어도 지금 가치 내지는 지금보다 더 벌 수 있냐라는 얘기죠. 근데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 가격에 대한 전망이 아주 나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어도 내년 2분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핫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의견을 거슬러서 우리가 미리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제 말씀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12월에 삼성전자 난 12월에 사요. 뭐 난 1월에 사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근간에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빨리 나가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엄동소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작년에 경험 못 했는데 굉장히 그래서 제가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밖에 나가지 마세요. 지금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지금 괜히 봄은 아직 멀었는데 내복바람에 막 영하 30도 이게 나가지 마시라.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 안 나가면 안 춥다. 20도면 어떻고 30도면 어떠냐. 나랑 관계없는데 난 따뜻한 데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은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하고 적정한 현금 보유 이 현금이 지금은 최고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꽉 붙들고 방에서 나가지 마시라. 날씨가 풀릴 때까지. 근데 어쩌다가 날씨 조금 풀렸다고 그냥 나가시면 안 된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럼 내년에 봄이 와서 날이 풀리면 나는 꽃밭에 어떤 씨를 심지 이거는 찾아야 돼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걸까 저걸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 돼서 그런 게 되면 그중에서 뭘 사야지 내가 유리할까? 그러면 뭐 지금 더럭같이 오르는 항공주를 사야 되나?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뜻한 방에서 내복 입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함부로 나갈 타임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따뜻한 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여러 가지 그 외부 그 네, 글로벌 네, 뭐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네, 무슨 뭐 이런 뭐 원자재 가격 네.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해결되는 네, 네. 그러니까 해결이 보이는 네. 그런 시점. 네. 그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건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오늘 알았지만 FMC도 결국은 11월부터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그리고 시장이 조금 그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서 좀 쿨다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그럼 여기서 기폭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시장이 그냥 갑자기 뭐 이럴 수는 없고 그렇죠. 뭔가 기폭제가 되는 게 분명히 이거는 리오프닝이나 위드 코로나에 관련될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그게 해결되면 지금 글로벌 공급 체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유가도 그렇죠. 그게 막 되면 지금 뭐 유가가 저렇게 올라가면 셰일가스 BP가 60불인가 그런데 지금 넘었잖아요. 근데도 못하는 이유가 이게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해결되면 그것도 좀 이렇게 잡히면서 그런 봄이 올 때를 뭐 기다릴 때도 있어야지 매일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버는 시장은 없다.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셰일 오일, 그게 미국이 사실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유가를 억누르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오펙이나 러시아 같은 데다가 할 수 있는 협박 수단이 너네 자꾸 이러면 우리 한다. 예, 그런 거죠.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뭔가 이런 좋은 조짐들이 보였을 때 거시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카드 꺼내서 이렇게 부딪히기가 별론데 요게 조금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도 무조건 많이 상승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컨트롤 가능한데 그거의 시발점이 테이퍼링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사실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 10만 원은 깨지지 않는 심리적 지지선, 마지노선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10만 원대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93,000원, 94,000원까지 막 떨어져 버렸으니까 SK 하이닉스도 같은 원리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SK 하이닉스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뭐 펀더멘탈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술적인 거를 지금은 자꾸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역별이 되면서 이렇게 쫙 하고 코끼리코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려면 반드시 옆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시장이. 이게 탁 했다가 탁 튀면 그냥 다시 또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현상이 지금 안 일어나요. 하이닉스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답답해도 그 횡보하는 기간을 우리가 거쳐야 이거를 다시 재정비를 할 수가 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거 없이 제가 그때 카카오를 예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꼭 지켜야 될 게 하나가 있다.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 이게 웬일이냐, 웬떡이냐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멈춰야 된다.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때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럼 그때 멈추고 나면 이게 옆으로 횡보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볼 모양, 바닥 모양을 그거를 확인하면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근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싸지더니 웬떡이야 이러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모든 주식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런 뭐 조건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게 모양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고 뭐 환율이 조금 이제 1,100원 쪽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느끼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전에는
조금 이거는 이것도 아직은 뭐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절망할 필요는 없는데 언젠가는 적극적인 회복되겠지만. 매수는 좀 천천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시간이 걸리니 들어가서 미리 사놓고 벌벌 떨면서 있을 필요가 예, 있겠냐.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건 원래 여러분들이 너무 일찍 사서 힘드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매매가 안 돼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막 엇박자가 자신감이 나고 잃고 멘탈이 무서워서.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냥 말씀은 따뜻한 방에서 겨울을 즐기시는 수밖에 없다.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시장에서의 저점 신호는 그 증권사들에서 그 이제까지 좋게 보던 기업들 여기에 대해서 하향 의견을 낼 때, 왜냐면 SK하이닉스 확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딱딱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 길게 보면 맞아요. 근데 이 긴 거는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래도 아직 시장은 우상향권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예요. 저는 40몇 년을 있어 봤는데 다 항상 우상향이에요. 근데 어제 진짜 그 박진희 부장이 하는 얘기가 1990년, 2000년 기준으로 놓고 이제까지 계속 시장은 우상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이제 소위 전문가 뭐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의 그 속의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아직 우상향권에 있습니다. 늘 우상향권에 있었어요. 맞아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이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뭐 한 석 달에 한 번씩 뭐 주식시장을 체크하시든지 이렇게 느긋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보다 1,000원만 비싸게 사도 크게 당한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늘 말씀드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 투자가 자기 가계재와 잉여재와 조금 가지고 이거 좀 불려보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아 보일 때는 주식을 늘렸다가 장이 조금 불투명하다. 안개 증시. 근데 뭐 시장이 무슨 안개를 가요. 그 떨어진다는 얘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들 못 드리니까 그랬을 때는 현금을 확 늘리고 그다음에 주식을 줄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 난짝 엎드려서 보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가 갈 거를 계속 두들겨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확신이 들면 그냥 보초병 한번 보내보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주식 투자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애를 낳는데 지금부터 1살짜리에서 매달 얼마씩 너를 적금 들어주는 거하고 주식을 사는 거하고 10년 뭐 성인이 될 때 20년 동안 시합해 볼까? 그럼 이겨요. 우상향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는 우리가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다음에 오를 종목이 무엇일까를 이제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차기 주도주가 무엇일까 이게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11만 원을 뭐 저점으로 해가지고 그 11만 원대는 이제 지켜주는 듯 하면서 이제 좀 자꾸 반등의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카카오도 삼성전자 같이 사랑을 많이 하시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우리 카카오잖아요. 우리 카카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옆으로 횡보권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아직 짧아요. 그 횡보권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말로 하방 확인은 됐으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아직 상승의 모멘텀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카카오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도 뭐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하여튼 다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거시적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 어떤 변수에 의해서 다시 또 이게 출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 어제 오늘 오르지만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을 한참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코스피도 이렇게 크게 떨어져서 역배열 상태로 온 다음에 옆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밀려나지 못하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그건 밑으로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며칠째 그걸 잡고 있어요. 이렇게 공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진 것만큼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시장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도대체 시장 에너지가 뭡니까? 그랬는데, 그냥 되게 심플한 거죠. 시장의 평균 단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손절한 분도 있고 뭐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막 일어나면 여기가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이걸 끌고 가야 여기서 에너지라는 게 생겨서 뭐가 재료가 하나 탁 터져주면 이게 쑥 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그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에너지 축적 기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기간 조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건데 지금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필수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던 것 중에서 갑자기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익절한 부분만 잘라서 현금을 갖고 계시라. 거기서 지금부터 가는구나 하고 더 사시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상하다. 왜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같은 시간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다. 그렇죠. 일단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40년 이상 그 증권 이 계통에서 생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래되신 분일수록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으면 소용없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